생활이 지칠 땐 돌아갈 삶이 있다는 사실에 기대어 섰다. 갈 곳이 있다는 것은 마음 추스를 용기였고 꽤 괜찮은 위로였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떠남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여행은 계속될 테고 나는 주어진 저마다의 날들의 마음을 다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해도 괜찮다. 단지 떠나온 것뿐인데 나는 내게 충분히 너그럽고 기꺼이 사랑스러워졌다. 고마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날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네, 내게 기꺼울 행복이라는 여행 에세이에 담긴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치채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여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설레는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비지비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자 유안나, 김성욱입니다. 네, 오늘 모카라디오는 단어만으로 아주 가슴 설레는 여행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좀 뜬금없이 등장한 저희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저희는 비지비 부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부부이고요. 지난해 185일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대책 없어 보일지도 모를 자유로울 여행자였던 부부입니다. 네, 저희 부부는 뭐 유명인도 아니고요. 좀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동갑내기 30대 청년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가 어떻게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또 여행을 통해서 느낀 점, 여행 후에 남겨진 것들에 관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여행을 주제로 한 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그에 대한 생각들도 좀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또 편하게 여행과 삶의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모카라디오는요, 여행이라는 주제로 185일 동안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 비지비 부부와 함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비지비, 저희 부부의 이름의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이름은 저희 남편이 지었습니다. 간단히 비지비 부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비지비 부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일단은 비지비, 백투 제로 베이스의 약자로 여행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는 그런 의미로 지었고요. 다시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0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 거창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저희는 뭐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세계 여행길에 오르게 됐죠. 많은 분들이 왜 세계 여행을 떠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각자 사회생활을 한 걸 따져보니까 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차가 넘어가던 시기였고요. 이대로 지금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걸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나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었고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깊어질 때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들로부터 벗어나 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조금 거창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네. 네, 앞에서 저희 남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유가 여행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였고요. 사실 저희들은 좀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큰 부부인 것 같아요. 좀 평범하게 사는 삶이 저희에게는 이렇게 조금 지겹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왕 이렇게 태어난 세상에서 또 이왕 결혼해서 사는 인생인데 좀 저희만의 스토리, 저희다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아주 큰 부부였습니다.
뭐 사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죠.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같이 가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여행을 결정하고 나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누가 여행을 먼저 가자고 제안했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할까 싶은데 저희 아내는 늘 이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저한테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도 있고요. 당시 저는 그게 너무 철없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제가 뭐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네, 네. 가게 됐네요. 네, 전 너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난 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막 호기심 있게 남편에게 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자. 이왕 태어난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은 콧방귀 끼면서 좀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제게는 꿈도 꾸지 말아라. 뭐 그런 태도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세계 여행은 좀 로또 같은 것이었어요. 뭐 다 아시죠? 로또. 너무너무 원하지만 뭐 언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절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로또 같은 게 저에게는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상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두려워하셨던 게 저희 와이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게 마음처럼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네. 네, 결혼하고 1년쯤 지난 시점에서 제가 하는 일에 많이 지쳤어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좀 새로운 변화를 저에게 주고 싶었는데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쵸. 뭐 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일만 해야 돼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다 내려놓고 한번 떠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가 빠른 걸음을 걷다가 속도를 줄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럴 그쵸, 때 어렵죠. 잠시 멈춰 섰다가 걸으면 그 속도가 이제 다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저희 삶에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남편이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세계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의했고 그 생각을 저에게 나눠준 이후로 1년 만에 작년 6월 달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뭐 결국 떠나기로 한 결정은 아주 짧은 한순간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저희의 고민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그렇게 떠난 여행으로 몇 개의 나라와 또 몇 개의 도시를 여행했죠? 제가 왜 웃었냐면 저희 아내는 아직까지 여행 세계 지도가 머리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도 구분 못 하거든요. 제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도는. 네. 지금 뭐 머릿속에 지도가 좀 그려졌다고 믿고 싶긴 한데 사실 뭐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는 뭐 세계 지도를 중심으로 저희 나라를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제 루트를 잡았어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 뭐 짧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쵸. 지구를 돈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첫 여행이니까 그런 이제 모든 대륙을 다 밟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뭐 루트를 잡았고요. 185일 동안 26개 나라, 66개 네. 도시를 여행하게 되었죠. 뭐 시작은 저희가 이제 호주부터 했고 마지막은 미국 서부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6개 나라 66개 도시다라고 이야기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원래 계획했던 도시 숫자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뭐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요. 다녀와서 세어봤더니 이제 나라가 26개, 또 도시가 66개였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 전에는 세계 지도가 너무 어려웠고 뭐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게 너무 사실이에요.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수업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운 기억이 없거든요. 그때 조금 배웠더라면 여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짧게 해봅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다녀온 나라에 대한 그 위치는 좀 선명하게 남아 있지만 밟아보지 못한 나라는 아직도 조금 어려운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양호한 거죠? 네, 네. 뭐
축하드립니다. 약간의 뭐 그런 발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네. 축하드릴 일이죠. 네. 네. 네, 여행 얘기를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행을 다녀와서 받은 질문들 중에 여행 루트는 모두 직접 다 짜서 여행을 시작했나요? 인데요. 맞아요. 네, 그렇진 않죠? 그게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막상 해보시면 아실 텐데 다 짤 수가 없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모든 계획을 짜서 움직인다는 건.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세계 이제 여행의 방향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간다 이 방향만 잡고 여행을 했고요. 저희가 출발할 때는 두 번째 나라 정도까지만 이제 비행기와 숙소 그리고 간략한 정보만 준비해 둔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음 나라로 가기 전에 그 이제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하고 약간의 정보를 이제 좀 서칭하는 정도 네. 그렇게 진행을 했죠. 네. 네. 이게 참 쉽진 않았지만 여행을 하면서 저는 그 왜 사람들이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너무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그 정말 우리 인생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미리 세워둔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날도 많았고요. 또 계획하지 않은 일들 덕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그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다양하게 아주 다 경험하고 온 기분이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네, 저희 여행이 좋았던 것은 머물고 싶으면 더 머물 수 있고 또 이제 별로다 싶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계획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뭐 그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모든 나라와 뭐 모든 도시를 뭐 다 가보진 못했고 아직 밟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는 도시들이 맞아요. 많죠. 네. 블로그 정보 탐색이나 뭐 그런 가이드북으로도 나와 있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좀 저희가 그렇게 계획에 없이 존재도 몰랐던 나라와 도시 그런 곳들을 몇 군데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가 크로아티아의 로빈이라는 곳이에요. 또 자연스럽게 이 도시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갔던 그 여행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침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왜 이 질문을 안 주시나 했는데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BGB 부부님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도시, 또 다시 가고 싶은 도시, 그리고 최애하는 도시는 어디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가장 많이 이제 들은 질문이죠. 근데 이걸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네. 크로아티아 로비니는 저희만 아껴두고 싶은 그런 여행지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왜 너무 네. 좋은 곳들은 나만 알았으면 좋겠고 네. 다른 사람은 좀 알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 곳이 로비니라는 곳이에요. 저희에겐. 저만 한 맛집 같은 곳이죠. 맞습니다.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네요. 아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겠네요. 네. 하지만 꼭 가보세요. 로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튼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최애하는 그런 나라와 도시들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신 부분이니까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캠핑카로 이제 저희가 돌아다녔던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 그리고 사하라의 사막에서 붉은 모래를 밟았죠. 네. 모로코. 그리고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죠. 네. 쿠바. 네, 이렇게 정말. 세 군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멋진 도시가 많았지만 나라도 네. 많고 네, 뉴질랜드, 네. 모로코, 쿠바. 네, 이렇게 세 나라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정말 가장 애정하는 도시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로아티아 로비니라는 곳입니다. 네, 애정하는 도시가 로비니인데요. 그 로비니는 저희가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본 곳이고 존재조차도 몰랐던 곳이에요. 크로아티아가 저희 원래 처음 세웠던 여행 전체 루트에서는 빠져 있던 곳입니다. 근데 유럽을 좀 길게 돌면서 자연스럽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곳인데요. 이건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나 이 도시 가야겠어 라는 결심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3일만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3일을 머물렀더니 그 도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던 그 다음 나라 숙박을 포기하고 로비니에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네.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거기 뭐가 있길래 파리나 스위스보다 더 좋아?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뭐가 좋았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로비니의 그 석양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 석양을 감상하고 그 아주 조그만한 해안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에서 그냥 수영을 하고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처음 가졌던 건데요. 그때 제가 좀 한 가지가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괜찮구나. 내가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여행에서 꼭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뭐 무조건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 네. 네, 그런 깨달음을 얻고 여행의 참 의미를 느꼈던 도시가 바로 로빈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변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맞아요. 이제 세계 일주 가기 전에 그런 여행을 갔을 때인데요. 저희 와이프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돌아다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여행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었죠. 네. 네, 그 바뀌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이제 모로코인데요. 모로코 이제 멋있죠.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네. 네, 제가 이제 모로코로 가기 전에 케냐에 있었는데 케냐에서 이제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네. 케냐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곳이긴 네, 했어요. 네,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힘든 상황에서 모로코로 왔는데 물론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 모로코의 그 사하라 사막 그 보는 순간 여러분 그- 어린 왕자 아시죠? 네, 사하라 사막 모래 나오잖아요. 네. 네, 정말 그렇게 붉은 모래입니다. 네. 그 붉은 모래와 보랏빛 석양이 함께 아. 섞이는데 네. 정말 황홀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음. 그걸 보는 순간 몸이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정말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저희 모로코 또 로빈 이야기 또 캠핑카로 돌았던 뉴질랜드 요 세 나라가 저희 부부에게는 좀 가장 인상 깊고 또 뜻깊었던 나라였습니다. 도시였고요. 네. 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BGB 부부님, 기나긴 여행이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두 분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순간 또는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쵸, 힘들었어요. 저희가 6개월이고 185일 동안 여행을 다녔는데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정말 많은 도시를 다녔는데 도시마다 꼭 한 군데 이상의 카페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기억하시죠? 저는 그 카페에서 그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노천의 그 햇살을 즐기면서 그 나라만의 여유와 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그 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아내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셨죠? 네, 저 바리스타입니다. 네. 네, 와이프가 좋아해서도이긴 하지만 저도 각 나라, 각 여행지마다 그 낯선 도시에서 카페에 앉아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현지인의 삶을 느끼는 그런 경험. 네, 느긋한 마음으로 일상을 즐겼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네. 그 여행지 다니다 보면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2박, 3박, 4박 주어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뭔가 하나 더 보려고 하고 막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남기려고 네. 애를 엄청 써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행하고 있지? 나 뭐 하는 거지? 라면서 그 여행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잠시 쉬는 그 시간은 엄청 묘하게도 좀 마음의 안정감과 몸의 여유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렇죠. 나라에 앉아서 단 10분이라도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정말 온전히 나의 시간이다라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네. 자기를 위로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이제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 군대 얘기는 좀 싫어하는데 군대 얘기를 좀 하자면 네. 벌써 한 15년, 1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군대 때를 뺄 수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작전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작전을 하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군 네네네. 복무를 하는데 네. 야근이 많아요. 이제 몸은 이제 덜 고생하는 대신 야근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또 군대는 또 불빛이 없으니까 별빛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네. 그 야근하다 지쳤을 때 네. 별빛을 보면서 마셨던 그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때 어떤 커피 드셨나요? 군대는 무조건 맥심 모카고 먹습니다. 네. 또 저희가 혹한기 훈련이라고 한겨울에 또 훈련을 나가거든요. 혹한기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때도 저희 방독면 사이에 이제 맥심 모카골드를 챙겨가요. 또 그렇군요. 그때 먹는 커피 한 잔의 그 낭만. 네, 저희가 유럽에서 마시던 커피 얘기하다가 맥심 모카골드 얘기로 넘어왔는데 저는 너무 동의가 되는 게 그 맥심 모카골드는 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맛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커피로 기억하는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에 그 노란색 맥심 모카골드가 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저희 남편이 얘기한 군대도 그렇고요. 저도 주변에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좀 계신데 그 커다란 짐을 쌀 때마다 꼭 챙기시는 게 노란 모카골드. 그리고 선물로 제가 그 외국에 계신 분들께 준비해서 드리는 게 또 맥심 모카골드예요. 네,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한다고.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근데 신기한 게 이 커피 한 잔인데 이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나 싶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되죠, 네.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신기합니다, 그건. 네, 그 지금 맥심 그 맛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다가 제가 또 기억나는 시절이 있는데 고3 때였나요? 그때는 그 여름에 타 먹는 아이스 전용 가루 커피 있어요. 아세요? 네, 2002년인가요? 네, 2002년도 그 당시에 그 아이스 커피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물통에 그 커피를 타서 얼음을 가득 넣어서 학교에 가지고 오면 정말 모든 친구들의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그 당시에는 집에 놀러 오시는 엄마 아빠 손님들에게 왜 그 대접 한가득 달달한 모카골드를 타서 이렇게 내어드리는 게 최고의 대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도 좀 나네요. 네, 네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예술대를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3박 4일 4박 5일 밤샘 작업을 해요. 네, 그럴 때마다 페트병에 맥심 모카골드 20봉지를 풀어서 20봉지요? 네, 그거를 심장 무리 안 괜찮으신가요? 젊어서 괜찮았습니다. 네. 그때는. 네, 그렇게 마셨던 적이 있고요. 네.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진짜요? 제가 어렸을 때 미용실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또 미용실은 또 동네 허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셔가지고 네네. 이런저런 수다 떠시는데 네. 그때 다 손에 들고 계시던 것들이 또 맥심 모카골드. 네, 그 한 잔으로 또 동네가 이제 또 즐거워지고 네. 아줌마들의 하루가 즐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어머니들의 그 지친 하루를 위로하던 게 노란색 맥심 모카골드였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아주 선명하게 납니다. 네, 저희가 여행할 시간을 곰곰이 좀 떠올려 보면 그렇게 앉아서 마신 커피 한 잔으로 하루가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하루로 일주일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또 한 달을 그렇게 180일을 매일 행복하게 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